이 몰입교육이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언어 생활을 많이 하려고 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써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가장 몰입교육을 잘하는 언어교육기관 Middlebury Language Schools라고 하는데요. 중앙정보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여기 보내서 교육을 시켜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학교에서 코리안 스쿨을 만드니까 정말 몇 주 사이에 한글도 몰랐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어학당의 중급 수준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외국어를 나라를 안 떠나고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몰입교육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몰입교육이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고향에 다녀오면서 미국의 가장 몰입교육을 잘하는 언어교육기관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어떤 교육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우고 갈 만한 점이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 배우려면 땡땡땡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들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을 실제로 부딪혀보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일단은 연애를 해봐라. 외국인이랑 사귀어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분수는 아무래도 환경 설정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채널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언어 생활을 많이 하려고 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써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요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몰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 교육은 외국어를 환경 설정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몰입 교육을 받을 때랑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랑 다를까요? 조금 너무 낯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단순히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외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수업을 듣죠. 숙제를 하고 내서 가서 수업을 받고 강의를 듣고 이러는데 강의를 하실 때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로 일부 강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설명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하게 되겠죠. 모국어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설명을 풀어서 해주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겠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어를 교육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만 사용한다가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안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몰입교육을 하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언어만 쓰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걸 쓴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 언어만 쓴다는 환경인 거예요. 수업 시간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언어 교육의 수업은 보통 지시를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표현을 따라 해보세요 하고 따라 해보고 아니면 상황극을 짜주고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시키고 해보고 아니면 문제풀이를 시켜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켜서 하는 지시를 통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켜서 하는 것들은 사실 설명도 해야 되고 그 지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모국어 위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좀 빠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몰입교육은 요거랑 좀 많이 대조가 되는 건데 그리고 몰입교육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들보다는 활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부딪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따라해서 하는 것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큰 차이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가서 시작을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끝나면 끝. 그러면 다시 모국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해서 그 언어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 한해서 그 언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몰입 교육을 했을 때는 수업 시간 바깥의 활동도 통째를 해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시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나가서 축구를 할 거예요. 근데 축구를 그 언어로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학교, 공부
교육가 아닌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수업이 아닌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몰입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수업 시간에 한계를 받지가 않고 교육 과정의 한계를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안 나왔다고 못 배우는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온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일단은 여기가 미국에 있고요. 버몬트에 있는 곳이고 역사가 10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외국어 몰입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국방부, 국무부 이렇게 정부기관이죠. 간첩을 좀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죠. 중앙정보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여기 보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외국어 교육기관인데 위치가 버몬트 시골에 있는 곳이 바로 미들베리 컬리지라는 데 있어요. 미들베리 Language School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배경 정보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일단 광고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개인적으로 교육관이 저의 철학이랑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예전에 연락을 드렸던 곳인데, 조금 더 배경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를 이제 지원할 때 고등학생이잖아요. 대학교 다니고 싶은 곳이 어딜까 하고 막 한참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이 미들베리 컬리지가 외국어 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정말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1년 내내 일정 전공이면 그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언어만 쓸 수 있는 규칙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어 전공을 하는데 그러면 불어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1년 내내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여가지고 거기 너무나 다니고 싶었는데 지원을 했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게 약간 한이 돼가지고 어쨌건 이제 나중에 한국어 학교가 생겨서 거기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미들베리 컬리지의 랭귀지 스쿨이랑 미들베리 컬리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버몬트주에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의 프라이빗 그런 엘리트한 사립대학 같은 느낌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18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명만 데리고 굉장히 작게 수업을, 당연히 이제 시골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과목이 사실은 언어에 대한 과목이었어요. 그 라틴어랑 고전 그리스어 그런 작품들을 번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걸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언어랑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은 곳이고, 그리고 워낙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그런 버몬트주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버몬트 헌법에 따라서 1777년에 공화국을 세웠거든요. 그때부터 아예 헌법상 노예제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일찍이부터 자유, 독립 이런 거 개념이 강력한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이 학사를 받고 졸업한 대학이 미들베리 대학교예요. 1823년에 거기서 알렉산더 트와일라이트라는 사람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제 첫 사례를 남기게 됐는데요. 랭귀지 스쿨이 처음 생긴 거는 1915년이에요. 일단 이제 독일어 학교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가지 않고 버몬트에서 독일어를 몰입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든 게 1915년이었는데 몇 년 지나서 바로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이렇게 생기고, 머지않아 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랑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하니까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외교관이나 군인을 보내고, 뭐 나중에 이제 CIA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뭐 인텔리전스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생긴 거 1915년이잖아요. 그러면 100주년을 맞이한 게 2015년이죠. 2015년에 새로운 랭귀지 스쿨을 추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 또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약간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새로운 랭귀지 스쿨을 추가할 건데 이왕이면 정말 미국에서 사람들이 꼭 반드시 전략상 배워야 되는 언어로 학교가 추가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보고 있는 언어들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힌디어를 가르칠까 하고 있었고, 터키어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추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 선택안이 바로 한국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학교를 열려고 하는데 어느 걸로 하게 됐을까요? 바로
코리안 스쿨이죠. 그래서 한국어 스쿨이 열리게 됐는데 요 학교를 같이 만들게 된 사람이 또 굉장히 경력이 엄청 어마무시한 진짜 너무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운영되는 언어교육기관에서 학장을 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굉장히 좀 이끌어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코리안 스쿨을 만들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미국 안에서 언어 교육 업계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인데 그때 학교를 그렇게 만들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제가 그냥 어디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는 버몬트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로 버몬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 너무나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못 가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서야 한국어를 추가하게 된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호머 헐버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머 헐버트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호머 헐버트가 지금 이제 양화진 묘지에 이제 무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경공원 때 교사로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상 최초로 한글 전용 교과서 3인 필지라는 작품을 쓰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경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배제학당에서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주시경이 한문을 읽고 있었을 때 호머 헐버트가 한국어로 한글 전용 교과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사후 훈장 뭐 여러 가지 갖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묘원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옆 동네 출신이고 이 호머 헐버트의 아버지가 미들베리 대학교에서 종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건너고 가니까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 학교에서 코리안 스쿨을 만드니까 너무나 재밌었고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하게 돼서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녀온 건 10년 차 특강을 다니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좀 재밌는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학교가 몰입교육을 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진짜 교육법에 있어서 핵심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언어 서약이라고 하는데 language pledge라고 해요. 이게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이 학교가 이 language pledge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특허를 냈어요. 너무 잘하니까 특허까지 낸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language pledge를 내용을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를 절대 학교에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만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이 플래지를 지키는 것이 저의 학업, 사회적인 관계,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언어 교육 과정을 수행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내 자신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어학 기회를 뺏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어만 쓸 수 있다고 서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다 약간 개막식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스쿨이 다 모여진 자리에서 다들 같이 서약을 해서 이거 어기면 강제 퇴장 당한다 동의합니다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서 내가 잘못하면 그래도 퇴학 당해도 상관없다라고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저도 많이 다녀와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보잖아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언어의 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등급이. 그러니까 1급 학생, 3급 학생, 6급 학생을 다들 급이 다른데 다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정말 당연히 첫 2주 동안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주, 3주 차 좀 지나가기 시작하면 한글도 몰랐던 학생들이 이 문법을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문법을 모르죠. 아직 못 배웠어요. 진짜 초보자예요. 그런데 한국어만 쓰면서 뭐뭐 하면 뭐뭐뭐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요. 어떻게 문법 없이 그거를 터득할 수 있냐면 억양으로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이걸로 대체를 못하면 저걸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몰입교육이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듣는데 뭐뭐 하면 뭐뭐다 라고 배우면 몇 학기가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런 거 안 배워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몇 주 사이에 그냥 억양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런 거죠. 과거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죠? 근데 그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억양까지 지켜서 어제 학교 가요? 친구 있어요? 친구 없어요. 재미없어요. 집에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애기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쨌건 이 학생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냈다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문법을 배우고 싶은지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알려줘요. 선생님이 아니고 점심 먹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방금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중급 학생이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과거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 없으면 집에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바로 그 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수업이 된다 이거예요. 언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환경이 정말 그 나라 가는 것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학을 갔다 왔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끼리끼리 한국인끼리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종종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언어 실력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퇴행을 했을 거고 현장에서 사실 기대했던 만큼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 환경이 제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어만 사용했으면 그러면 됐을 텐데 이렇게 나라를 떠나지 않고 만약에 규칙만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 그 의미가 잘 맞아서 이 환경만 만들 수 있다면 어디 가든 여기 있든 가든 간에 그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무조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교육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걸 활용하면 무조건 잘 배워진다인 거고 요거를 전문적으로 100년 동안 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몇 주 사이에 한글도 몰랐는데 갑자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어학당의 중급 수준까지 가게 돼요. 8주 사이에. 그러니까 몰입교육은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외국어를 몰입교육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가 없어도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버몬트 시골에 가가지고 미들베리를 다녀야 되는 것 꼭 아니고 현재 있는 곳에서 제대로 설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볼까요에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뭐 핸드폰 언어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새로 파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해킹해서 제대로 그 언어에 해당되는 콘텐츠만 나오게끔 하면 우리 주변 환경을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실제로 사람 관계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정말 미들베리 칼리지처럼 우리가 스스로 뭔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영어만 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그 카페에 갔을 때 거기에 있을 때는 그 언어만 사용한다 라는 규칙을 하고 그걸 어기면 그 사람이 한턱 쏘기 이런 식의 어떤 환경 설정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어학을 좀 즐기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앞으로 언어 교육을 할 때는 몰입 교육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에서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언어 볼까요?